이제 뭐 축제 시간은 끝나고 우리 교수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교수님이 오늘 오시니까 간단히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뭐 있으니까 우리나라 최고 기업이죠. 삼성물산 지내셨고 지금 시가가 3조 5천억 되는 아이마켓 코리아 또 상무를 지내셨고 또 무림벤프그룹 상무 지내셨고 또 그 이후에 정리를 다 마치신 후에 또 공부를 하셔서 박사학위를 받으셔서 한신대학교에서 교수를 하시고 많은 특히 이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진단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신생용동학교 이사장이고 한신대학교 특임교수로 계십니다. 교수님 떨리시죠? 떨리시죠? 괜찮습니다. 제가 교수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교수님 이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야, 여기 오시는 분한테 뭐라도 선물에다 하나씩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길래 무슨 교수님 집할 일이 있습니까? 여기에 무슨 선물입니까? 그래서 로또나 몇 장 준비해 주십시오. 그래서 교수님이 준비하신 로또입니다. 5,000원짜리. 5,000원짜리 로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교수님에게 긴장 풀으라고 교수님 긴장 풀려요? 예. 그렇죠. 그럼 하지 말고 바로 해주세요. 좀 안 된답니다. 아직 좀. 그래서 퀴즈를 해서 맞추면 로또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물질에 눈이 멀어가지고 무조건 답을 얘기하는 사람은 자기 집안의 등기를 디지털 문학회에 맡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되시죠? 이 문학회니까 말하는 거네. 시인과 할머니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시인과 할머니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 영감입니다. 자, 이 정도면 그냥 풀리셨죠? 할 수 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교수님께서 이제 한번 10분 정도 책을 내신 그런 소감이나 또 기타 여러 가지 대해서 말씀을 주시겠다. 진짜 큰 박수!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유영석입니다. 제 인생의 첫 무대인 이 북콘서트의 선이 왠지 가슴이 떨립니다. 영국 철학자 러셀은 내가 강의를 잘하든 못하든 우주는 한치 오차도 없이 그대로 굴러간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새기면서 조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제 바다를 꿈꾸는 개구리 책은 제 인생을 바꿔놓은 대사건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저 멀리 전주에서도 오시고 평창에서도 오시고 원근 각처에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또한 제 남동생 부부도 오셨고 여기 계신 모든 지인분들 소중한 분들입니다. 제가 이 북콘서트를 가지게 된 것은 저와 소중한 인연을 맺은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글쓰기를 통해서 새로운 꿈을 꾸고자 하는 분들에게 작은아마 도움을 드렸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10분 정도 짧도록 하겠습니다. 제 2의 인생을 꿈꾸는 모든 분들에게 저의 짧은 경험을 담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꿈꾸는 인생 이막입니다. 누구나 인생 이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가기 앞서 저 자신을 재조명해봤습니다. 저는 원래 기업인이었습니다. 참초처럼 살아왔습니다. 20대도 되기 전에 삼성 제일모직에 입사해서 아까도 사회자님께서 소개해 주셨습니다만은 삼성그룹 계열사였던 아이마켓 코리아를 마지막으로 총 37년 7개월간 삼성에서 저희 청춘을 불살랐습니다. 그때 상당한 쇼크였습니다. 인생이 무엇인가? 제가 저한테 되물었습니다. 끝없이 되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짐을 했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자. 그래서 한 것이 물론 한 5년 무림의 강사로 일했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서울대 ALP 과정 여기에 오신 우리 ALP 소중한 친구분도 몇 분 오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인연을 만나자 해서 했고, 또 하나는 미래에 언젠가는 저희 경험을 중소기업이라든지 저희 경험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해서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재수를 통해서 획득했습니다. 세 번째는 중간중간에 박사 과정을 밟고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이것은 전부 저 자신의 내일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그래서 운 좋게 60세에 한신대학교 산업협력 교수로 부임하게 됐습니다. 이어서 작년 2월에 정년 퇴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저의 인생 이막은 삼성을 마치고 시작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5가지 키워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책 제목에도 있습니다만은 바다를 꿈꾸는 개구리입니다. 제가 이 책 제목을 정하는데 2달 걸렸습니다. 출판사에 원고를 제출하고 나서도 밤낮으로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탄생된 것이 바다를 꿈꾸는 개구리입니다. 아시다시피 개구리는 양서류고 올챙이에서 개구리가 됩니다. 자, 올챙이에서 자라면서 개구리는 생물학적인 진화 과정을 거칩니다. 앞다리가 나오고 뒷다리가 나오고 눈, 코, 입이 나옵니다. 이거는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물학적 진화 과정입니다. 그렇지만 이 우물에 있는 개구리가 바다로 향하느냐 아니냐는 의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생물학적 진화와는 무관합니다. 그래서 용도 꿈이 없으면 한낱 미꾸라지일 뿐이고, 미꾸라지도 꿈을 꾸면 용이 되어 하늘로 날아오른다 라고 생각하는 게 저희 신념입니다. 또한 책을 내면서 많은 글들을 읽다 보니까 헬렌 켈러의 이 한 문장이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여러분, 장애인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예전에 정상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의 반대말은 비장애인입니다. 제 책에도 장애인에 대한 아티클이 2개 있습니다만 엄청 많이 제가 사실 울었습니다. 장애인의 반대말은 비장애인이다. 근데 헬렌 켈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맹인으로 태어나는 것보다 더 비극적인 일은 아픔 볼 수 있으나 비전이 없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걸 거꾸로 해석합니다. 우리 비장애인이 비전이 없으면 저는 장애인이다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제가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누구도 끝은 모른다랍니다. 아까 영상에도 나오고 우리 이삭비 시인도 낭독해 주셨습니다만은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the end, and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축적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인생은, 우리의 삶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요기 베라라는 미국의 전설적인 포수, 뉴욕 양키스 구단의 감독이었습니다. 요기 베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야구가 9회 말, 9회 투아웃까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홈런 한 방으로 뒤집어지는 경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기는 9회 말까지 무승부로 돼서 연장전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코 끝난 게 아닙니다. 위니스턴 처칠, 영국 사람이 좋아하는, 영국 국민이 좋아하는 인물 중 세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위니스턴 처칠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고, 이분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은 네버 기버, 이거 7번 하고 다른 연설을 안 하셨다고 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라. 세 번째 드리는 저희 키워드는 제 블로그의 제목이기도 합니다만, 성공과 행복을 DNA는 바로 긍정의 힘이다. 오른쪽에 제 사진이 있습니다만, 2006년도에 삼성 계열사였던 아이마켓 코리아에 제가 영업 상무 시절이었습니다. 정신없이 일하고 있는데 전자신문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저한테 마이크를 들이밀고, 미리 저한테 전화나 연락이 없었습니다. 와가지고 몇 마디 인터뷰 물었습니다. 정신없이 일하다가 그냥 답변했습니다. 그게 기사화된 겁니다. 좋지 않은 환경도 바꿀 수 있다는 긍정의 힘이 성공 비결이다.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참 기자가 이 제목을 뽑는 이 굉장히 출중하구나 하는 점 느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 달에 제가 블로그를 개설했는데, 대문을 무엇으로 할까 하다가 제 깊은 마음속에 우러나온 것이 긍정의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긍정의 힘으로 블로그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디지털 리터러시입니다. 물론 글 쓰고 책 쓰는 사람만 디지털 리터러시 해야 되느냐,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각 기업의 CEO라든지 경영 임원이라든지 리더라든지, 하물며 우리 모든 일반인들도 모두 글짓기 연습장입니다. 온 세상. 이 수첩들은 제가 바다를 꿈꾸는 개구리를 냈는데 밑거름이 됐던 수첩들입니다. 사회생활 동안 또 산학 교수하면서 끊임없이 메모를 했습니다. 근데 희한한 게 블로그 쓰면서 또 책을 내면서 이 메모장이 저한테는 효자 노릇을 했습니다. 과거의 많은 사건들이 드라마처럼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제가 글을 읽다 보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타사 정약용 선생님이 서투른 메모가 완벽한 기억보다 낫다. 저에게 위안을 주는 그러한 메시지라고 받아들이고요. 또한 저에게 비평을 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님이 가슴에 만권의 책이 들어있어야 흘러넘쳐 그림과 글씨가 된다고 했습니다. 저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작가의 자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거를 더 정진해서 채워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건 참고로 제가 블로그가 SNS잖아요. 페이스북도 하고 있습니다만 한 2달 반 전에 제가 인스타그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출판사에서 오신 사장님, 이사님께서
김민미 이사님께서 첫 미팅할 때 저한테 주문하신 게 인스타를 해보시지요? 그러셨어요. 저는 그때 왜 뜬금없는 그건 젊은 사람만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다가 제가 4월 초에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엊그제 우리 가보경님께서 이 캡처해서 올려주셨는데 오늘 보니까 한 720명이 돼 있습니다. 갑자기 한 2, 3주 걸쳐서 제가 이 짧은 글을 써서 올리고 있는데 엄청난 어제 올린 것들이 1600명이 클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가 깜짝 놀래고 있고요. 그 다음 블로그에 제가 올린 여러 가지 글들이 있습니다만 이 SNS를 한다는 것이 이 디지털 리터러시 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준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3다입니다. 그래서 어느 우리 저 작가님께서 저한테 책을 잘 쓰기 위해서는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3다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중국의 유명한 문표가입니다. 구양수가 3다. 첫째는 다독을 해야 된다. 책을 많이 읽어야 되고 다작을 해야 되고 글을 자주 써야 되고 세 번째는 다상량. 많이 사유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앞으로 노력하려고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유명사로 사는 삶입니다. 이거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제 인생 2막을 끄는 모두에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이 키워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고민을 3가지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내가 과연 누구인가? 나는 과연 중요한 존재인가? 삶에 있어서 나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자기와의 대화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나의 고유 브랜드. 매슬로우의 5단계 그 욕구 5단계 있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5단계가 뭐냐면 자아실현입니다. 저는 자아실현을 이름값으로 생각합니다. 저나 우리 여러분들이나 이제 우리는 자기 이름값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바로 고유 브랜드입니다. 고유 브랜드는 이름값이다. 세 번째는 나의 스토리를 만들어야 된다. 누구랑 비교할 것이 아니고 나의 가치는 무엇인가? 나의 가치를 내세울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봉준호 감독, 우리나라 봉준호 영화 감독이 존경하는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 이 한 말입니다.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고유명사로 사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누구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름값을 하는 이러한 삶이 고유명사로 사는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명구를 2개 드린다면 이탈리아 사상가는 화가인 레오나르도 다빈치, 제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비밀 노트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손을 담근 강물은 흘러가는 물의 마지막이고 흘러오는 물의 첫물이다라는 겁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저 자신에게도 가슴을 울립니다. 또 하나는 터키의 시인 나진 히크메트의 아주 멋진 명구가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시는 아직 써지지 않았고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들려지지 않았다. 제 강의를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